홍반장이 짚어주는 용어 라디오 2. 키워드 레이아웃 떠올리면서 공부해요. 안녕하세요. 홍반장입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 샌드벌킹입니다. 샌드벌킹 같은 경우에는 토공사에서 문제점,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출제 연도를 보면 99년도, 17년도에 출제가 됐고 111회에 용어 문제로 출제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샌드벌킹이 나온다면 샌드벌킹에 대한 그래프 그리고 시험적인 요소, 비교까지 충분히 기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샌드벌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샌드벌킹은 모래에 물이 흡수되었을 때 용적 부피가 팽창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함수율이 6에서 12%일 때 최적 팽창이 최대가 됩니다. 모래의 함수율과 단위 용적 중량을 보겠습니다. 그래프로서 이 모래의 다짐, 샌드벌킹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5mm 모래일 때 그리고 0.6mm 모래일 때 함수율이 6에서 12% 사이의 단위 용적 중량이 최소가 되는 것을 그래프로서 볼 수 있습니다. 절건 상태에 비해 단위 용적 중량이 20에서 30% 감소가 되면서 집안이 느슨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모래에서의 다짐을 보면 단위 용적 중량이 건조시보다 6에서 12%일 때에 2에서 30% 낮아지는 것을 그래프로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함수율이 높아지면서 완전 포화시 단위 용적 중량이 다시 높아진 것을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래프로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샌드벌킹에서 함수율에 따라서 저희가 부피가 팽창이 되는 것을 표현해 볼 수 있는데 6에서 12%일 때 부피 팽창률이 최대가 된다라는 표현을 그래프로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함수율이 적은 6% 미만일 경우 다짐이 행해지는 동안 흙의 입자의 이동은 입자의 마찰에 의해 저항을 하게 되며 물이 약간 들어가면 모세 관장력이 생겨서 저항력이 최대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이 계속 증가하면 모세관 장력이 없어지면서 다시 처음에 단위 중량으로 비슷해지는 것을 모래 다진 곡선으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샌드벌킹의 시험입니다. 샌드벌킹이 나온다면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샌드벌킹의 시험엔 팽창률 시험과 팽창압 시험이 있습니다. 팽창률 시험에는 물을 첨가해서 어느 정도 팽창이 되는지 높이 변형량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팽창압 시험은 팽창 방지판을 이용해서 팽창압이 압력계로서 어느 정도 됐는지 측정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문제점과 원인, 대책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번 문제점 그리고 원인 그 다음 대책입니다. 현상이 나온다면 문제점, 원인, 대책에 대해서도 기술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점에서는 물이 흡수돼서 부피가 팽창함으로 구조물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열이 생기거나 집안이 융기되기도 합니다. 또한 집안 안정성이
안정성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원인 같은 경우에는 물이 침투되는 환경에 대해서 원인을 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하수, 침투, 그리고 외력에 의해 또는 지반이 약화되면서 물이 침투돼서 부피가 팽창해 샌드벌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책은 원인에 반대로 말을 하면 됩니다. 물을 막는 거죠. 물을 사전에 막는 차수나 물을 빼내는 배수, 그리고 지반을 사전에 튼튼하게 개량을 할 수도 있고 과제화를 금지해서 지반이 변형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은 거니까 문제점, 원인, 대책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은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서 꼭 외워둬야 되는데 샌드벌킹이 나온다면 이걸 빠질 수 없죠. 샌드벌킹과 스웰링 그리고 슬래킹이 있습니다. 샌드벌킹, 스웰링, 슬래킹은 가장 극명한 차이가 바로 지반의 차이입니다. 샌드벌킹은 사질토 지반에 발생을 하며 스웰링은 점성토 지반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슬래킹은 암석 지반에 발생을 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안 작성 예시를 같이 보겠습니다. 샌드벌킹을 생각하면 키워드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키워드로는 보통 숫자나 명사, 그림 도해들 같은 경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키워드로 샌드벌킹은 사질 지반에 발생을 하면서 6에서 12%일 때의 최적이 팽창돼서 발생을 한다고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레이아웃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요?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샌드벌킹이 현상이다 보니까 현상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원인, 대책,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교까지 넣어주고 샌드벌킹에 빠질 수 없는 시험까지 같이 레이아웃으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안 작성한 분들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샌드벌킹의 정의, 메커니즘, 시험, 그리고 샌드벌킹, 스웰링, 슬래킹을 비교했습니다. 이분 답안 작성한 걸 보면 입체화가 조금 덜 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요 정도로 대제목이 좀 더 잘 보이게 들여서 쓰시면 더욱더 채점자가 답안을 볼 때 명확하게 대제목과 그 내용을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정의입니다. 모래에 물이 흡수되었을 때 벌집 모양의 구조가 형성되며 표면 장력에 의해 부피가 팽창되는 현상으로서 함수율이 6에서 12%에서 최적의 팽창이 최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샌드벌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샌드벌킹을 부피 팽창률과 함수율에 따라 6에서 12%일 때 부피 팽창률이 가장 높아지는 최대값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플로우 차트로 수분 흡수에 따라서 벌집 모양의 구조가 형성되고 최적이 팽창되는 것을 그려놨습니다. 샌드벌킹의 시험입니다. 팽창률 시험과 팽창압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림들도 그려놨죠. 그리고 팽창률은 팽창률의 높이의 변이량에 따라서 측정을 하는 거고 압력은 팽창 방지판에 따라 압력계의 측정에 따라서 팽창압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샌드벌킹과 스웰링, 슬래킹 같은 경우에는
모래 지반, 점토 지반, 암석 지반에 발생을 하고 최적이 팽창되면서 문제점이 생기고 점토 입자가 분산되며 스웰링이 발생을 하고 슬래킹으로 암석이 부스러지는 결과를 볼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럼 다른 분의 답안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샌드벌킹에 대해 대제목을 정의, 현상, 그리고 집안에 미치는 영향, 시험, 비교까지 총 5개의 대제목을 작성했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래프와 그리고 시험, 그리고 비교까지 다 빠짐없이 적은 걸 볼 수 있죠. 샌드벌킹은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제 집안에 물이 흡수가 되었을 때 모래 입자 간에 표면 장력 때문에 부피가 팽창하는 현상으로 함수율이 6에서 12%일 때 최적 팽창이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 용적 중량에 대한 함수율의 그래프를 그렸고 건조시와 완전 포화시 6에서 12%일 때의 단위 용적 중량이 2에서 30% 감소한다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함수율과 다짐에 따른 표도 작성을 했는데 6% 미만일 때, 6에서 12%일 때, 12% 초과일 때 흙의 입자가 어떻게 거동되는지를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샌드벌킹이 집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것은 문제점으로도 볼 수 있겠죠? 문제점. 그래서 집안이 융기를 하고 그리고 지지력이 저하되며 도로면이 침하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럼 시험입니다. 시험은 팽창률 시험과 팽창압 시험이 있다고 하고 이에 대한 그림도 그렸습니다. 토질별 물에 의한 최적 팽창 현상 비교입니다. 이 비교는 샌드벌킹, 스웰링, 슬래킹에 대해서 나타냈고 토질에 대한 문제점까지 정말 2가지의 2줄로서 정말 빽빽하게 작성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질토로 융기와 균열이 발생하고 점성토로 인해 융기와 균열이 발생을 하며 연염 상태에서 슬래킹이 생겨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까지 꽉꽉 채워서 기술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샌드벌킹은 사질 집안에 발생을 하며 6에서 12%로 최적이 팽창이 최대가 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원인 대책에 대해 다양하게 기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집안에 따른 비슷한 현상들을 비교해야 됩니다. 샌드벌킹, 스웰링, 슬래킹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샌드벌킹에 대한 시험 2가지까지 같이 잊지 않고 기술하시면서 만약에 샌드벌킹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서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